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 분석을 하면은, 자, BCG 매트릭스 영역별 전략입니다. 영역별로 전략. 자, 첫 번째, 아까 말했던 시장 성장률, 이 높은 지역이고 위쪽이잖아. 그치? 위쪽인데, 여기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시장 성장도 높고 뭐도 높습니까? 상대적 점유율도 높잖아. 그지? 높단 말이야. 그지? 얘들 우리가 뭐라 한다? 스타 영역이라, 스타 영역.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여전히 지고 있고 뭡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건물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야. 스타 영역이고. 그 다음에 자, 이 3번 영역 캐스 마크죠. 자, 보니까 성장률은 높은데 점유율이 낮아. 점유율이 낮아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좀 점유율이 낮아가지고 빠질지 말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지? 가질지, 건물 지을지, 돈을 빨아당길 건지, 안 그러면 철수할 건지 좀 약간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이제 시장 성장률이 낮잖아. 요거 두 영역, 그지? 그러니까 특히 시장 성장률은 낮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보니까는 점유율은 높아, 그지? 얘가. 얘는 현금 캐시카라고 그래. 현금 빨아당길 수 있는. 그래서 현금 창출이라든지 현상 유지하자. 홀드 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이 영역이 제일 골 때리는 거. 시장 성장률도 낮고, 보니까는 점유율도 안 돼. 경제성 없어, 경제성 없어. 철수하죠, 철수. 건물 다 팔아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역별로 전략을 세우면 구축 전략, 빌드 전략, 그 다음에 보유 전략, 홀드, 그 다음에 수확 전략, 하비스트, 그 다음에 처분 전략, 다이베스트가 있는데 구축 전략은 미래 이익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 규모 확대. 아까 스타 영역이잖아, 그래. 그래서 성장 산업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래서 향후 회사의 자원을 대부분을 갖다가 할당해서 투자하죠, 그지?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그 영역에 해당되는 게 스타 영역하고 캐치마크 영역이죠. 요 영역, 요 두 개 영역, 그지? 보유 정략. 자, 현재의 시장 점유율 그대로 유지하는 거, 현상 유지하는 거. 투자할 필요 없어. 최대한 현금 창출하죠. 현상 유지합니다. 바로 캐시카우죠, 캐시카우. 경우에 따라서는 뭡니까? 스타 영역도 해당됩니다.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현금만 빨아들이지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수학 전략. 제품의 특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 그지? 수학 전략. 기존에 투자한 사업에서 최대한 수익을 회수하는 전략을 말하고, 시장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 그지? 그래서 이 개영역도 당연히 현금 빨아들여야지. 최대한 뭐 투자는 해놨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캐치마크 영역은 고민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처분 전략 말할 필요 없죠. 처분하고 철수하죠. 그지? 향후 전망도 어두워. 그지? 투자 안 하죠. 그지? 도구 영역. 이렇게 4개 영역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캐시카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 자, BCG 매트릭스의 시사점은 뭐냐? 자, 보자. 자, 자사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에 시사점을 제공하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보유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제품 생산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지 생각이 될 거고, 수익 극대화 목표를 둘 것인가도 생각이 될 거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 성장 점유율 분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PPM 분석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다. 한눈에 쉽게 볼 수 있잖아, 그지? 상당히 좋다. BCG 매트릭스. 자, 그럼 다음 거 봅시다. 자, 맥켄지 매트릭스. 그지? 맥켄지 매트릭스.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17쪽. 117쪽. 자, 이거는 뭐냐? 1971년 제너럴 일렉트릭 컨설팅 회사인 맥켄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공동 개발한 매트릭스고, BCG 매트릭스는 시장 성장률하고 아까 앞에 봤다시피 시장 점유율하고 두 개 차원 가지고 네 개로 쪼갰잖아. 근데 G 맥켄지 매트릭스는 좀 더 뭡니까? 두 개 차원인데 산업의 매력도 하고 사업의 강점, 매력도 하고 강점, 그지? 요거 가지고 9개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그거 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매력도는 어떤 게 들어가느냐면은 그 요소가 시장 규모라든지 성장률, 그 다음에 과거의 어떤 이익 추세, 경쟁 강도, 그 다음에 산업의 경기 및 계절 민감도, 그지? 이런 것들, 즉 기업의 외부 요소를 갖다 평가해가지고 얼마나 매력적인 걸 따지는 거고, 사업의 강세 뭡니까?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격 및 원가의 우위가 있는지, 제품의 품질, 자금력, 기술력, 기업의 내부 요소 평가합니다. 그래서 외부 요소 평가는 산업의 매력도,
그지? 그 다음에 사업의 강점은 자기가 갖고 있는 내부적인 요소 평가해가지고, 예, 어떻습니까? 매트릭스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은 역시 BCG 매트릭스를 작성할 때처럼 사업별로 평가를 한 뒤에, 사업별로 평가한 뒤에 3x3 매트릭스 1으로, 예, 3x3 매트릭스에 1으로 표시합니다. 그지? 자, 두 개 차원인데 3x3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안에서 뭐 대중소, 뭐 상중하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야. 그지? 나누기는 이렇게 2x2인데, 이 안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뭐 3x3라는 항목이 더 많아지는 거지. 그지? 다만, BCG 매트릭스와 다른 점은 원의 크기는 각 사업에 속해 있는 산업의 크기. 아까 앞에서는 매출의 크기였잖아요. 그지? 이 원의 크기가 뭐라고? 산업적 시장의 크기입니다. 시장의 크기가 바로 뭡니까? 고객의 크기겠지. 그지? 소비자의 크기. 그지? 예, 그래서 자사 사업의 크기는 원 안에 있는 파의 크기다. 전체 산업에서 부채꼴 모양이 있잖아. 요 파이, 요거, 호가 차지하는 요 비중이 뭡니까? 예, 자기의 사업의 크기를 나타낸답니다. 전체 산업의 크기고, 그 안에서 이 부채꼴이 차지하는 비중이 뭡니까? 자기 사업의 크기를 나타낸다. 예. 자, 호의 크기가 자사의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나타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자. 이렇단 말이다. 예? 자, 보니까는 산업의 매력도, Y축에 산업의 매력도, X축에는 사업의 강점, 그 사업의 강점이니까 내부적 환경, 그 다음에 사업의 매력도는 외부적 환경, 그 높다, 중간이 낮다, 높다, 중간이 낮다, 범주를 갖다 3개씩 쪼개니까 실제로는 9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 지금 투자 성장 전략이 가능한 부분이 뭐냐면 높고 중간 이상으로 높은 데는 전부 투자 성장 전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파랗게 지금 색칠해놓은 부분 있잖아, 그지? 이 부분 어떻습니까? 투자 성장 전략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제일 좋은 건 요거지. 프레임이 이쪽 쪽에 있는 거, 끝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산업의 매력도는 높은데 보니까는 강점이 중간이면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그지? 산업의 매력도는 중간인데 이 사업이 강점이면 당연히 도전해야 되겠지, 그지? 예,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아래쪽에서 중간에서 낮은 부분, 요 부분 있잖아, 그지? 요 부분. 요거보다 낮은 부분 존재하죠, 그지? 중간 밑에 되는 부분, 산업의 매력도가 특히 요거는 당연히 그지? 도구니까 철수해야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자, 요거 8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사업의 매력도는 낮는데 강점이 있어. 기회를 관망하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역량은 줬는데, 강점 중간 정도 되니까 매력도는 떨어지니까 좀 기회를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건 어떻습니까? 사업의 매력도는 중간 정도에, 매력은 중간인데, 우리가 강점이 없어. 정리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잘리는 거지, 그지? 여기서 수학, 철수 정량되는 거고. 중간에 있는 거는 프라임, 기회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또는 재집중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됐지? 그 다음에 시장 규모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나와 있죠, 이거. 앞에서 얘기했잖아. 근데 시장 규모에서 자기 자사의 시장 점유율 이렇게 표시한다. 부채꼴로. 있고. 평가 사례 이렇습니다. 앞에 말했던 거. 자, 시장 매력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냐면 시장의 강점. 강점이 즉, 여기서는 경쟁적 위치라는 말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하고 내부적 환경 요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보니까 외부적 환경이 시장 매력도가 보니까 총 시장의 규모가, 시장 크기 얼마인가? 여기 시장 성장률이 연간 어떻게 되는가? 과거에 이게 이익 추세라든지 경쟁 강도라든지 기술적 조건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어떤 정도가 어떻게 됐는지 에너지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지 이거 외부적 요건이잖아. 그 다음에 자사의 경쟁 강도를 나타내는 사후의 강점 자기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점유율의 성장 추세 그 다음에 제품의 질이라든지 상품 명성 유통망 촉진 그지? 소위 말하면 포피 유통 촉진 또 생산 능력이라든지 생산의 능률이라든지 비용적인 부분 그지? 단위 원가라든지 원자료의 어떤 공급 능력 그 다음에 R&D 정도 그 다음에 조직적인 인사적인 관리 능력 이런 거 가지고 어떻습니까? 가중치를 부여하고 가중평가합니다. 그래서 가중치는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갖다가 일정 기준에서 이렇게 다르게 평가를 해주고 그지?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점수가 높죠. 배점이 높죠. 배점이. 자, 이래 가지고 가중치를 쭉 주고 그 다음에 A부, B부, C부 해가지고 평가를 쭉 해가지고
요거 가중치하고 평가 점수하고 곱해가지고 가중평가 점수 나오죠. 0.2하고 5 곱하니까 1점이고 0.2 곱하기 4, 0.8이고 쭉 돼가지고 하니까 전체도 0.4.25점 나오고 자 전체적으로 가중평균하니까 평가하니까 3.3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그지? 예, 좀 더 디테일하죠. 충분히 우리가 소위 말하면 투자 보고서를 갖다가 제대로 리포트를 할 수 있겠지, 그지? 예, 좋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쟁 이론 우리가 앞에서 한번 설명 잠시 했던 것 같은데 자, 페이지 몇 쪽이나 하니까 120쪽이죠, 그지? 마이클 포터는 1985년에 경쟁 우위론을 발표했는데 경쟁 우위가 되는 건 뭐다?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말하는데 이 기업의 능력을 결정하는 건 뭐다? 가격하고 품질이야. 그래서 가격이 어떤 원가 측면에서 낮거나 품질이 좋을 때 가격이 낮다마는 분명히 반대적으로 이 제품을 생산하는 이 제품 가격에 들어가는 거지. 원료, 원가가 코스트가 낮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품질이 좋다는 말은 다양한 제품 구색을 가지고 또는 애프터 서비스가 좋다는 얘기야. 이럴 때 뭡니까? 경쟁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품 경쟁의 우위 원천은 뭐다? 비용 측면과 품질 측면에서 나타나는 코스트 측면하고 품질 측면, 차별 측면까지. 그래서 낮은 비용으로 생산 가능하면 우리 비용 원가의 우위가 있고 기능 디자인 상표나 품질 측면에서 우위가 있으면 차별화가 가능하다 이래 보고요. 그래서 시장 공략 전략을 어떻게 한다? 전체 시장 공략, 전체적인 시장 공략, 자, 요거 가지고 그다음 또는 특정 시장에만 공략하는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본원적 전략은 어떻게 세운다? 원가의 우위를 원가 우위 전략이냐 안 그러면 차별화의 또는 차별화 전략이 있느냐 아니면 아예 집중화 시켜서 하는 전략이 있는가 특히 세 가지 전략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원적 경쟁 우위의 3대 전략은 봤잖아, 그지? 있는데 자, 포터는 다른 경쟁 기업에 비해 높은 경쟁을 얻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본원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 전략은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나와 있고 이 세 가지 전략 유형은 시장의 범위하고 경쟁 우위의 원천에서 갈린단 말이야. 시장의 범위, 예? 전체 시장이냐, 특정 시장이냐, 넓은 시장이냐, 좁은 시장이냐, 특별한 시장이냐, 그지? 그 다음에 경쟁 우위 원천, 원가 우위냐, 제품 차별화냐, 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떻게 하냐? 자, 보니까 시장이 전체 시장이고, 그지? 은행에서 원가 우위 있으면 원가 우위 전략하는 거고, 제품 싸게. 제품 차별화라고 우위가 있으면 제품을 갖다 다양하게 구색을 갖추고 애프터 서비스 줘가지고 주는 것이고 쉽죠? 그 다음에 특정 시장이다. 특정 시장. 예를 들어 뭐 경차 시장이다. 경차 시장인데 만약에 원가에 우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원가에 집중하고 그지?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다. 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 경차 시장인데 예를 들어 제품의 차별하다. 그러면 차별적 집중하자. 우리는 애프터 서비스를 더 잘해주다. 가격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단순화를 시킨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